국민을 위해서 나온 법이 아닙니다. 서로 손뼉 치면서 통과한 게 웃기잖아요. 뜻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냐?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올려주는 게 아니라 선도 지역만 올려줘요. 500%를. 마치 500% 다 포장을 한 거예요. 닭장이 돼버리는데, 안 믿다가 지금은 좀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한 20가지가 정리가 돼 있어요. 문제점이. 먼저 되는 지역은 제가 축하드릴게요. 선정되는. 나머지 지역은 축하드릴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 입장, 내 집 마련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선거용으로 나왔다가 그 법은 사라지고 이름이 바뀌었죠.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 자체가 급조된 법이라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니까 2기 신도시가 우리는 이렇게 되고, 0기 신도시라고 저는 부르는데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지은 게 목동, 상계동, 압구정 이쪽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그러면 급조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걸 인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급조됐지만 트렌드, 현재 패러다임이랑 약간 맞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고쳐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오래됐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녹물이 나온다는 뉴스 많이 드셨잖아요. 녹물이 왜 나올까요? 배관이 녹물이 나오는 쇠로 만든 강관이에요. 강철할 때 강자 써서. 근데 그게 이 1기 신도시에는 다 강관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그 뒤에 2000년부터는요, 199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동관을 쓰기 시작해요. 구리동자를 써서. 동은 녹슬질 않아요. 그 녹물이 안 나와요. 지금은 PVC를 써요. 반영구적. 그때 계신 분들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단지들은 과감하게 그 배관들을 다 바꿔요. 돈이 좀 많이 들죠. 근데 그때 지은 집들은 코어라 그래서 배관과 가스관과 이런 것들이 막 따로따로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위해서 다 뜯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자 동네는 할 수 있었겠죠. 여기다 추가적인 게 하나 문제가 또 생겨요. 주차 문제가. 갑자기 그걸 세울 때는 차 한 대가 가지는 게 목표고 꿈인 시절이에요. 지금 뭐 한 집이 3-4대씩 있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때 주차장 대수가 한 대가 있으면 넓은 아파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차가 되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주차 문제와 배관 문제 빼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도시입니다. 콘크리트는 수명이 100년입니다, 여러분. 100년이에요, 100년. 20년, 30년, 그래서 예전엔 재건축이 40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산업하고 이 AI, 지능, 스마트 이런 게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 10년 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핸드폰도 차이가 심하잖아요, 짧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도로와 학교와 보행시설과 뭐 파출소 이건 너무 완벽해요. 왜? 이걸 지을 때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도시계획 이론을 다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부신다? 계획도시인데? 그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거예요. 건물만 부시고 새로 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현재 상태의 인구수에 맞게 도로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건물마다 다 지면 여전히 쾌적해. 그럼 완벽한 신도시예요. 그죠? 그게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30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기본이 돼요. 기준이 돼요.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재건축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온 거예요. 저건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냥 놔둬도 알아서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딴 도시들이 와 하니까 이름이 바뀌어 노후계획 도시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 법안을 들어가 보면 노후계획 도시 정비의 정의에 대해서 딱 나와요. 그럼 느낌을 들어보면 싹 부시고 새로 질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리모델링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나오기 전에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었고 리모델링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조합장도 있는데도 많아요. 근데 법이 나오니까 일단 스톱했어요. 주민들이 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올려주는 게 아니라 선도 지역만 올려줘요. 500%를. 마치 500%다 포장을 한 거예요. 그럼 닭장이 돼버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포퓰리즘으로 쭉 갔다가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이주단지를 만들어? 그러면 이주단지로 이사 갔다가 3년 뒤에 다시 온다? 그렇게 쉬울까? 거기에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철역에서 직장이랑 거리 시간 재서 딱 그 집에 살 텐데 갑자기 한 2, 30분 더 간다?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말이 나오죠. 이주단지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느 지역은 500%를 주고 어디는 300%를 주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겠죠. 이것도 난감해요. 그죠? 블록별로 이제 개발을 그랬거든요. 왜? 지금처럼 말씀대로 싹 이쁘게 하려면 따로따로 하면 안 되니까 10개 단지나 뭐 8개, 12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쁘게 해야지 좀 모양은 나오잖아요. 그럼 그 10개 단지들이 다 입장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과정에서 필수가 뭐예요? 자기 재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분양가가 있으면 차익을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물을 팔아가지고 돈이 나오면 안 내도 될 수 있고 모자르면 추가 분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집은 1억을 쳐주는데 저 옆집은 2억을 쳐주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요, 안 나요? 한 단지에서도 여러분 음마아파트라고 아시잖아요. 거기서도 상가분들이 우리도 집 줘 이러니까 못 줘 이래서 싸우다가 40년 흐른 거 아닙니까? 그 40년이 한 단지에서도 벌어지는데 10개 단지가 뜻이 찰떡궁합처럼 딱 맞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이주단지를 갖다가 짓는데 최소한 5년은 걸리잖아요. 그죠? 암만 빨리 해도. 그럼 이런 블록이 10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다 못 부시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몇 년이에요? 10개가 있으면. 블록이 10개가 있으면. 곱하기 50이에요. 그러면 저 끝에 되는 단지는 50년 뒤에 짓겠어요? 아니면 지금 재건축하고 싶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들을 제가 특별법 작년에 나오자마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믿다가 지금은 좀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한 20가지가 정리가 돼 있어요. 문제점이. 리모델을 하다가 다 스톱을 했어.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통과를 돼가지고 법안 내용을 딱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냐. 정의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지역은 어떻게 한다고 하다. 1번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2번 리모델링법에 의한 지원,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도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것만 들어갔지 예전에 하던 건 그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엉망진창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자. 그러면 하다 보면 저 집이 2억인데 여기 1억이라고 싸우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1억이 여기 맞아. 위치가 틀리고. 그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통일되는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다 사인하고 하면은 편한데 지금처럼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 전 세계가 물론 용적률을 올리면서 정부에서 돈을 좀 아끼고자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들은 누가 놔야 되죠? 정부에서 놔야 되죠. 그 돈을 올리면서 올리는 용적률 올리면 벌어들인 게 더 늘잖아요. 그 돈을 좋은 말로 기부채다. 나쁜 말로 국민들의 그 돈을 뺏어서 도로를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대한민국은 국민들 재산을 갖고 도로 공사를 하냐. 특히 재건축 재개발. 아니 그동안 도시정비기금이라고 돈 모아놓은 거 그런 걸 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게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할 일에 국가가 투입해야 될 재원을 민간인들의 재산을 높여주는 걸로 해가지고 주거 환경은 나빠지는데 거기서 돈이 더 나오면 그 돈의 일부를 갖다 도로 깔고 하는데 쓰는 거 생색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먼저 되는 지역은 제가 축하드릴게요. 선정되는. 나머지 지역은 축하드릴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 입장, 내 집 마련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를 내가 투자를 하면 10년 안에 재건축해서 집을 받겠지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후순위는 얼마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현재 재건축을 진행되고 있는 곳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모든 현장들이 통과되기 한 2달 전부터 법 내용 원안을 보더니 그냥 우린 재건축 돌격 앞으로 그동안 스톱했던 거 리모델링도 스톱했다가 법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가 없으니까 돌격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혼재됐죠, 여러분? 정부도 약간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갑자기 서로 손뼉 치면서 통과한 게 웃기잖아요. 뜻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법안 통과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원했다라면 앞으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다 단지마다 지원해 주겠다가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 그죠? 기반시설 할 때 도와주고. 그러면은 굳이 용적률을 안 늘리고 쾌적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면 이쁜 도시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 방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느꼈던 그 정보를 가지고 기득권과 정치인들, LH 일부 직원들이 먼저 이런 형태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대한민국이 산지가 70%이고 환경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싱가포르랑 비교할게요. 홍콩이나. 환경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주거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주거가 더 급선무라고 봐요. 최대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주택을 공급해주고 우리 또 교통기술이 지금 뭐 GTX 나오는 것처럼 KTX도 나왔고요. 마음만 정부가 먹으면 요새 뭐 세간에 많이 나오는 양평고속도로 2조도 안 되고요. 예산이. 용서고속도로라고 있죠. 용인에서 서울 딱 뚫린 거. 그거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막 몇십조 어디 쓰잖아요. 그죠? 그거 마음 먹고 10조만 들이면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우리 다니시다 보면 서울 인접한 근교에 빈 땅들 많잖아요. 풀어주고 도로 빡빡 놔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철 놔주고. 그러면 주택가격 이 평준화가 안정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집이 많아지면 싸지니까. 그리고 교통 그 생각을 왜 안 하죠? 그 관점에서 그린벨트 푸는 거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풀어서 거기다 또 쓸데없이 뭐 운동장 짓고 무슨 뭐 테마 이런 거 지면 이건 나쁜 짓이고요. 제가 볼 땐 주택 공급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단지 교통계획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발표를. 그냥 풀기만 하면 먼저 움직이는 기득권과 투기꾼들만 또 시세 차익을 높이면 또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물론 발표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겠지만 규제하기 전에 이미 또 정보가 새가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